디지털 타임스예요. 2026년도 1월 3일자 기사. 전쟁 끝낸다던 트럼프 왜 베네수엘라 공격했나라는 기사입니다.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뭐 세계 평화로 무슨 뭐 생애 무슨 노벨상을 막 노벨 평화상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걸 기대했던 트럼프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현 대통령을 갖다 체포하고 이런 짓은 남의 주권을 침범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한편에선 전쟁 반대, 다른 쪽에서는 전쟁 개시, 돈노주의, 기조 속 앞마당 남미 세력권 유지, 마약과 전쟁, 앞세워 정치 어젠다 선점 효과, 베네수 석유 확보 의지도 공개적으로 밝혀 베네수 전국 혼란 맞빠질 경우에 미국에도 부담. 나는 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덴마크의 뭐 무슨 섬이죠 그게? 그린란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미국의 뒷마당에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들락거리지 마라, 선점하지 마라 이런 거죠. 뭐 외부적으로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세계 곳곳에 전쟁 끝내기를 위해 압박과 힘을 과시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전쟁을 개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고 있다. 잘 있는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갖다 먹겠다는 것도 그린란드 뒤쪽으로 중국이 선점하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미국의 뒷마당이 위험하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 그린란드의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뭐 히토르라든지 석유라든지.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3일 현지 시간 새벽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미군 베네수엘라 공격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 세계는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힘의 논리로 다 이 러시아가 힘의 논리로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을 하고 또 이 미국이 러시아를 비난했던 미국이 푸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공격해서 한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워서 미국으로 데려오고 이거 가당치 않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트럼프가 그 미군이 들어가서 잡아다가 미국 법에다 세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봐는 우리 한테 인식되어진 미국의 위상에 먹이 간다. 미국은 인권 뭐 미주지는 그만둬라. 이미 끝났다. 니네 나라나 잘해. 이런 거죠. 3일 현재 시간 새벽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미군 베네수엘라 공격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 세계는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올린 글에서 미군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억류됐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왜 미국이 가서 체포합니까? 그리고 왜 그 나라에서 데려다가 미국 재판장에 세웁니까? 전쟁범도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카리브해 동태평양에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잇따라 격침했고 육상을 통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지상 공격에 나설 것임을 누차 밝혀왔다. 핵추진 항모 전달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약에 대해서 트럼프가 엄청 액션을 많이 취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핵심 공격 이유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을 미국에 유통시킨 책임이 있다고 응징하는 것이다.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마두로 체포는 전시에 합당한 작전이 된다.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을 납포했으며 지난달 16일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칭하고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말에는 베네수엘라 항만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유조선 납포나
항만시설 공격 때만 해도 고강도 압박을 일환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았다. 전면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에 나서기보다는 서서히 마두로 정권으로 돈줄인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고사작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그런 만큼 새벽대에 미군이 실제 군사작전에 나서 물론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전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쪽 그 마약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운반하고 이것은 참 붕괴할 일이겠지만 그 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미국 법정에 세운다 이것은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내정 가습이다. 당초 군사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이 트럼프라든지 푸틴이 자기 힘으로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억압하고 너무 쉽게 뭐 말로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부정선거니 이따위로 하면서 자기들이 다 그런 거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말을 주장할 행동을 하고 있는가? 미국이 이미 우리 한국 조지아나주 사태 보세요. 거기 들어서 미국을 도와주러 간 한국인에게 정말 뭐 수갑을 채우고 뭐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살인자들이 갇혀 있는 데다가 집어넣고 이 짓을 했는데 미국을 도와주러 가고 우리 한국 돈으로 투자한 조지아나주에서 그따위 짓을 했는데 그건 힘의 과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길게 보지 않습니다. 힘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내가 보기에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 마두로는 옳지 않아요. 내 보니까 옳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마약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엄청난 것을 갖다 수출하고 그걸 갖다 집어넣고 이건 미국한테 충격적이겠죠. 그러나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서 포위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건 우리들의 인식에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 당초 군사적인 리스크를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작전이 아닌 공습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미국 특수부대가 직접 지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고 해외로 떠날 걸 종용했지만 마두로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번 공격은 지정학적 의도가 분명하다. 미국 디마당인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확실한 영향권 아래 두었다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 세력권 구획 속에 유럽을 포함한 타 지역보다는 미국이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 서반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서반구를 미국 세력권으로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전략, 즉 돈노주의, 도널드 트럼프로 멀로주의에 합성하여 입각한 행보로 보는 이들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새 국가 안보 전략에서 대규모 이민 시대는 끝났다며 테러, 마약, 인신매매 같은 국경을 넘는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NSS는 그러면서 서반구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을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게 하려 한다면 미국의 국경 안보 직결되는 아메리카 대륙에 초점을 둔 서반구 중시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미국은 서반구에서 우위를 회복하고 그쪽으로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힘 아마도 아르헨티나하고 중국이 그쪽에 거점을 두는 것 같은가 그걸 견제한 것 같아요. 뭐 그린란드도 그렇죠. 중국 쪽이 그쪽으로 뭘 확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에 세기를 받는 거죠. 특히 미국 서반구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국토와 해당 지역 전역의 핵심적인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주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서반구의 군대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와 통제하는 걸 차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관계없는 나라죠 이게. 사실상 중국은 아메리카 대륙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중국은 겨냥한 거예요. 이와 같은 NSS 내용으로 뭐 덴마크, 그린란드도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거기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NSS 내용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서방부에서 벌여놓은 행보가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브라질과 온두라스에 대한 노골적 내정 개입, 그린란드와 캐나다 합병 의지 피력,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의 의지 피력 등이 서방부 장악 시도라는 것이다. 그쪽에 중국이 자꾸 접근한 데는 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결국 쿠바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좌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것은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돈노주의 구현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힘센 국가들이 다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쪽 나토라든지 EU 국가들을 지금 다 긴장시키고 있고, 또 중국은 지금 대만과 또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조금 긴장된 영토 분쟁이 있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여러 가지 미국도 땅 따먹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갖다가 주지 않으면은 뭐 경제나 또는 군사 가지고 공격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이번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뭐 힘을 놀리로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2023년 아르헨티나가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파나마 호세 라울 물리노, 에콰도르 다니엘 로보와 볼리비아 로드리고 파스에 이어 최근 강경보수 성향의 공화당 소속 호세 안토니아 카스트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 칠레까지 중남미에 부는 블루 타이드 보수파 집권 흐름을 강화하고 좌파 집권들을 압박하려는 행보 속에 이번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공격은 국정의 핵심 의제인 반이민 정책 기조에 떼놓고 말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가요, 부동산 업자이면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어제나 트럼프가 그린란드의 덴마크에라든지 모든 이렇게 관여한 거 보면 전부 지하자원 히토류 아니면 석유가 있고, 거기엔 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그것도 그 땅에서 언제나 지하전이 풍부한 그런 나라를 지목해요.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득표 전략으로 적극 활용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로 발로로 보인다. 마약에 대해서 트럼프가 엄청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또 그건 또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지정학적 의도 외에도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치적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형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트럼프가 자신이 앞으로 4월에 있을 선거에서 34% 정도밖에 트럼프 지지율을 못 얻는다면 트럼프는 1차 때 하고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격은 트럼프 집권 2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부스러기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꼼수가 같이 자기 선거 뭐 김정은이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트럼프 그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김정을 끌어냈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자기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할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만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타국의 지도자를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민주주의를 갖다 신봉하는 미국이 대할 태도가 아니죠. 우선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대미 유입 문제에 최고 강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공화당 지지층의 결속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태 전개 방향에 따라 조지 W 부시 정권 때의 이라크 전쟁을 재앙으로 여기는 핵심 지지층 내부 균열을
자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나라 대통령 잡아왔는데 세계에서 그 시선이 미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구촌에 지도자로 안 보는 거예요. 이거 불량배고 깡패로 보는 거지. 마지막으로 석유도 이번 공격 이유 중 하나다. 언제나 트럼프가 뭐 덴마크에 뭐 그린란드를 하는 것도 그 속에 석유가 있고 히토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덴마크한테 너 미국한테 안 팔면 너들 이거 전쟁하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아일랜드 베네수엘라도 거기 석유가 뭐 엄청난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그래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1 내지 2위 석유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중국 등의 원유를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렴해진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 혜택에 이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까지 독점하는 중국의 미군 불만이 컸을 것이다. 석유 메이저 엑셀모빌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원유 채굴을 하다가 국유화로 인해 베네수엘라로부터 쫓겨났다. 엑슨모빌은 여전히 록펠러 가문의 영향권 아래 있다. 엑슨모빌은 베네수엘라 사업을 다시 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석유가 들어있어요. 결국 이번 사태가 단발적 군사행동으로 끝날 것인지 미국의 장기적 군사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지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힘센 놈이 지금 지구촌을 장악하고 있어요. 마두로 대통령을 미군과 사법당국이 체포할 만큼 미국의 추가적인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그건 이해하지만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거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민주주의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미국이 할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지구촌은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래도 그중 세 나라 중에서 중국이 대만의 대만을 한 나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겠다는 그건 이유가 되는 것이 그들은 전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일하고 중국으로 합치려는 그런 움직임은 그건 이해하죠.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잖아요. 언제가 통일돼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뭐 우크라를 가지고 러시아가 침범하는 거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죠. 한 나라 대통령을 잡아온다는 게 이게 몰상식한 짓이죠. 이건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도 마약을 미국에다가 갖다 수출하고 팔아먹고 이런 밀발출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액션이 너무 컸다. 너무 과도했다. 그 나라 가서 미국 군대를 베네수엘라를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 응? 미국 군대가 들어가서 그 나라 대통령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재판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국제법상 어떤지 모르겠어요. 디지털 타임스 2026년도 1월 3일자 기사. 전쟁 끝낸다던 트럼프 왜 베네수엘라 공격했나라는 기사였습니다.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고 계속 베네수엘라는 계속 몇 번 나올 거예요. 트럼프 얘기 나오면서. 여기나 끊어줄게요. 그 대신.